안녕하세요. 차기호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시간입니다. 오늘 16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6장은 직류회로를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회로 요소들, 가장 기본이 되는 회로 요소, 기전력과 저항과 축전기를 배웠죠. 그런 것들을 연결한 회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먼저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전선을, 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연결해 놓고 지난 시간에 배운 회로 요소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몇 가지 명칭을 우리 이제 알게 있는데, 먼저 접합점이 있습니다. 접합점은 여기 도선이 있으면 도선이 2개 이상 모인 곳이 접합점입니다. 지금 이 회로에는 접합점이 2개 있어요. 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가지가 있습니다. 접합점이 영어로는 정션이고, 가지는 영어로는 브랜치입니다. 가지는 뭐냐면 접합점과 접합점을 연결하는 도선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가지가 몇 개 있겠습니까? 가지가 3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돌아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돌아가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지요.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동일한 가지에 흐르는 전류는 전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가 3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방향은 우선 마음대로 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I1, I2, I3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우리가 이 회로 문제를 처음 다루면 여기에 회로 요소를 지나갈 때 전류가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지나갈 때 전류가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에는 어디서나 전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회로 요소를 지나갈 때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배터리를 지나갈 때도 바뀌지가 않고, 저항을 지나갈 때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름을 I1, I2, I3 이렇게 붙여놨으면, 네, 저기에 있는 배터리를 지나가는 전류도 I1,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도 I1, 그 다음에 가운데 가지에 흐르는 전류가 I2라면 거기에 있는 저항을 지나가는 전류, 물론 I2입니다. 그리고 I3 이렇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 문제에서는 무엇이 이 목표냐면, 이런 가지들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에 기전력과 그 다음에 저항, 축전기, 나중에 또 인덕터, 이런 것들을 연결해 놨을 때 각 가지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흐르는가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회로 문제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의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가 목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키르히오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키르히오프 법칙을 적용해서 회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로 각 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키르히오프 법칙을 적용할 때 무엇이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전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압, 전위, 차를 전압이라고 하죠. 이 전위는 각 점의 전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로에서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의 전위는 모두 같습니다. 여기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있죠. 여기 귀퉁이에. 그럼 여기는 다 직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서나 전위가 V1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이렇게 직선으로 다 연결이 돼 있죠. 거기에 접합점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부 다 V2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죠. 또 여기 또 직선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전위는 어디서 바뀌냐면 회로 요소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 요소들이 여기에는 기전력, 배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들이 연결되어 있죠. 이런 저항과 기전력에서 전위가 바뀝니다. 그때 전위가 바뀌는 룰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터리에서 전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저항에서 전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배웠죠. 배터리에서는 특히 직류 전원의 경우에 길이를 가지고 표시했습니다. 그랬을 때 길이가 긴 쪽에 전위가 더 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B점과 A점이 있는데, B점하고 A점의 전위를 비교한다면 이 기전력, 이 배터리의 기전력이 E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B에서의 전위에다가 이 기전력을 더하는 것이 A에서의 전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오른쪽 막대기가 더 길죠. 그래서 더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막대기가 더 짧으면 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표시를 하냐면
VBA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VB에서 VA를 뺀 것입니다. 이게 바로 B점과 A점의 전이차 또는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전력 양단의 전압은 즉 VBA는 VB 빼기 VA인데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2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는 VB 빼기 VA 빼기 VB니까 첫 번째 식에서 그렇죠. 그러면 2는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VAB와 같다. VAB가 2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항을 지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저항이 이렇게 있으면 먼저 전류 방향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아직 전류 방향을 모를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전류 방향을 이렇게 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혹시 잘못 정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키르호프 법칙을 풀어서 구한 답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 방향을 정했다고 한다면 VB하고 VA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거 지난주에 한 것입니다. VB에서 IR을 뺀 것이 전류 방향으로 I 곱하기 R을 뺀 것이 무엇과 같아요? A점에서의 전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IR은 VB 빼기 VB 빼기 VA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것은 바로 VBA가 되고 이건 바로 마이너스 VAB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축전기가 있습니다. 축전기에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가정을 하고 이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축전기에는. 그렇지만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한 방향에 대해서 전기 용량이 C이고 그 축전기의 전하가 Q가 대전되어 있으면 전위가 얼마만큼 바뀌냐면 흐르는 방향으로 C분의 Q만큼 전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VB에서 C분의 Q를 뺀 것이 VA와 같다. 그러니까 C분의 Q는 뭐와 같겠습니까? VB 빼기 VA, 즉 VBA와 같다 또는 마이너스 VAB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서 회로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딱 회로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면 회로의 각가지에 흐르는 전류의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에요. 가지마다 전류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지마다 전류의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도 같이 정해줘야 됩니다. 마음대로 정해도 좋겠어요. 나는 이렇게 정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전력이 보니까 위쪽이 플러스니까 오른쪽에 있는 가지에는 위쪽으로 전류 흐를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정해도 좋지만 아무튼 될 수 있는 대로 맞게 정하면 맞게 추측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구한 전류들이 전부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잘못 정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정하더라도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잘못 방향을 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르호프 법칙에는 그런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을 제1법칙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르호프 법칙을 제1법칙, 제2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1법칙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접합점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2법칙은 어디에 적용하냐면 회로에 만들 수 있는 고리에 적용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폐회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아무렇게나 내가 폐회로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다가 바로 제2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1법칙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접합점에 적용하기 때문에 접합점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2법칙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고리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접합점에서 키르호프 법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접합점에서 전류의 대수압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수압이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다 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접합점에서 이건 내가 정하면 돼요. 접합점으로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라고 정하고 그러면 나가는 전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더한 게 0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나 마찬가지겠습니까? 접합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전류가 접합점에서 어디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리법칙은 뭐냐면 아까 어떻습니까? 회로 요소에서 전위가 바뀌었죠. 그래서 한 바퀴가 뺑 돌면 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리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각 회로 요소마다 전위를 다 합했을 때 전위의 대수합은, 이 말은 전위 차의 대수합은, 이 말은 뭐냐면 전위 차에다가 전위가 높아졌으면 전위차가 플러스가 되겠죠. 전위가 낮아졌으면 전위차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붙인 것을 다 더한 거, 이게 대수합입니다. 그게 0이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0이겠죠. 자,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그래서 제1법칙은 전류에 대한 법칙이기 때문에 전류법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2법칙은 전압, 전이 차에 대한 법칙이죠. 전이 차가 바로 전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압법칙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KCL 이렇게 얘기합니다. KCL은 무엇의 약자냐면 키오프스 커런트 로 전류법칙의 약자입니다. KCL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전압법칙은 KVL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의 약자겠어요? 키옵스 볼티지 로우다. 전압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류법칙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성립하냐면 전하가 없어지지 않는다. 전하 보존 때문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압법칙은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전위차가 안 바뀐다. 이것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류법칙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가지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상은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있겠죠. 대상은 위에 있는 접합점이 있고 아래에 있는 접합점이 있죠. 지금 전류가 3개니까 3개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식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르호프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서로 독립인 3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서로 독립인 3개라고 얘기하냐면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해 봤더니 답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같은 식으로 밝혀집니다. 지금 여기서 전류법칙을 2개를 만들 수가 있죠. 이 2개가 같은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접합점 A에다가 이제 붙이는데 먼저 부호를 약속하는 걸 접합점으로 이건 내 마음대로 약속하지만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 나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그 반대로 적용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접합점 A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I1이 들어오죠. 나가는 건 뭡니까? I2 더하기 I2, I3죠. 그래서 I1 빼기 I2 빼기 I3는 0이다 라고 하는 게 접합점 A에서의 전류법칙이 되겠어요. 그러면 접합점 B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접합점 B에서는 무엇이 들어옵니까? I2와 I3가 들어오고 I1이 나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I1 더하기 I2 더하기 I3는 0 이렇게 되는데 우리 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A에서의 접합점 법칙과 B에서의 접합점 법칙은 그냥 부호만 다르지 같은 법칙이죠. 그래서 이건 같은 법칙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독립인 같지 않은 법칙을 3개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 회로에서 키르호프 법칙을 접합점 법칙만 여기 전류법칙만 2개 찾아냈죠. 그러면 고리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만들 수 있는 고리가 몇 개가 있냐면 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대상이 자 요거 하나 있고 고리가 3개가 있어요. 자 왼쪽에 요거 고리 하나 됐죠. 폐회로가 됐죠. 그리고 요것도 오른쪽에 요것도 폐회로가 하나 됐죠. 그리고 여기에 전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폐회로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적용할 때 어떻습니까? 고리를 따라서 폐회로를 따라서 전위차의 대수압이 0이다 라고 했죠. 이 전위차를 계산할 때 우리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인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것인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건 내가 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전 약속을 먼저 여기서는 무엇으로 돌리기로 약속하냐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정하는 거고 반대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좋을지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리 A에다가 먼저 정하면 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네, 기전력 바로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면 기전력을 지나면서 플러스 2가 됐죠. 그리고 우리 전류가 I1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1, R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는데 전류도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I2, R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리 B는 어떻게 될까? 고리 B도 역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겠어요. 가운데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전류하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플러스 I2, R2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한 바퀴 삥 돌아서 R3를 지나갈 때는 I3가 지금 시계 방향과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3, R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R4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3, R4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고리 B에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리 C에서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밑에서부터 하면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I1, R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 R3, 그 다음에 마이너스 I3, R4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접합점 법칙, 전류 법칙까지 합하면 전부에서 몇 개 나왔어요? 5개 나왔죠.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내면 됩니다. 접합점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2개를 고르면 되겠어요.
이거 고리 A와 고리 B의 고리 법칙 두 개를 구할 것 같으면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그 세 개가 전부 다는 독립이 아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연립으로 풀면 우리 I1, I2, I3를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예제를 우리 원화크 책에 나오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에 각가지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전력 값, 저항 값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몇 개입니까?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전류 다섯 개를 구해야지 되겠습니다. 맨 먼저 어떻게 하느냐? 맨 먼저 고리 A를 보겠습니다. 고리 A의 고리 법칙을 적용하는데 B에서부터 시작하겠어요. B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에 기전력을 지나가는데 긴 게 가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플러스 12가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12 하고 여기에 기전력이 또 하나 있는 거죠. 4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I1 마이너스 6배의 I2는 0 이렇게 I1은 0 이렇게 됐죠. 이거 다 I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I1을 구합니다. 어떻습니까? 8I1은 16 이렇게 됐죠. 그래서 I1이 2A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 하냐면 두 번째 B에다가 요거 그것도 고리가 되죠. 세 문제만 요거 고리죠. 자, 여기다가 고리 법칙을 A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시계 방향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기전력 있는 데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V에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4옴 이 저항에서는 어때요? 마이너스 4I3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 I3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식에서부터 I3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I3도 역시 2A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두 개 구해놨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하냐? 고리 C에서 해보겠어요. 고리 C에서 고리 법칙을 2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2옴짜리 지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전류가 반대 방향이죠. 플러스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10. 그 다음에 D에서부터 시작했는 2에서 시작해서 반시계니까 위로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 기전력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플러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I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구해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 구해놨어요? 네, I3를 구해놨으니까 I3를 여기다 대입했더니 I4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I4가 1A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A 접합점을 이용할 것 같으면 우리 또 뭘 구할 수가 있냐면 A 접합점에 이제 전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I3는 I4 더하기 I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구해놓은 게 뭐가 있어요? 2하고 1하고 I5만 우리 남았죠. 그래서 I5 여기서 구했습니다. 1A 이렇게 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놓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하나 그래서 어디서 할 것 같으면 접합점 B에서 또 전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전류 법칙 적용했더니 I1 더하기 I5는 I2 이랬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걸 대입했더니 우리 I2가 나왔습니다. I2가 3A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합점 법칙과 우리 고리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키르호프 법칙 두 가지 제1 법칙과 제2 법칙을 적용하면 항상 우리 회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을 구하라. 굉장히 회로가 복잡한 것 같지만 문제는 뭡니까? 저 밑에 있는 축전기에 있는 전하량 Q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Q를 구하려면 그 회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회로를 연결시켜 놓고 오래 있으면 축전기가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예, 전류가 안 흐르는 날 이용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A, B에는 전류가 안 흐를 것 같으면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여기 전류 잔뜩 많이 있는데 I1과 I2가 어떻습니까? 요 A, B로 흐르지 않으면 I1과 I2가 같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전류 법칙이죠. 자, 이걸 같다고 놓을 것 같으면 우리 무엇을 이용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고리에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고리에 고리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시계 방향으로 고리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I 하고서 마이너스 2I 한 다음에 마이너스 4I 그 다음에 8V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2V는 낮아졌죠. 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우리가 구했습니다. 이 I가 바로 I1은 I2와 같고 I니까 요 I1이 1A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뭘 알면 고리를 요 B에다가 여기에 고리법칙을 적용합니다. 고리법칙 적용할 때 한번 삥 돌리겠어요. 자, 삥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플러스 10이죠. 그 다음에 I1이 1A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축전계수는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마이너스 C분의 Q죠. 근데 C가 2니까 2분의 Q는 0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 정리하면 Q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Q가 20쿨롱이 이렇게 나오죠. 이것처럼 회로에는 항상 키리오프 제1법칙과 제2법칙은 다 해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16장 B를 하면서 우리 사지선다형 문제를 이제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